노무현 재단의 수상한 땅 사기, 수상한 기념관 건립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이상해요. 자, 노무현 재단이 돈을 쌓아놓고 특별 모금을 한다. 진짜 이상하죠? 자, 이 문제 두 번째 주제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구독자이자 이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쪽지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원서동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거기다가 이제 오랫동안 그 땅이 너무 이렇게 원서동 쪽에 자기가 다녔는데 좋을 것 같고 종로에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 가지고 마침 원서동에서 경매 부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알토란 같이 입을 거 안 입으시고 마실 거 안 드시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경매에 입찰을 했는데, 본인도 굉장히 세게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돈이 그 땅이 참 탐나고, 그래서 100% 이상의 입찰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너무 그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기본적으로 4억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 4억 조금 넘게 썼다는 거죠. 그 원서동 땅을. 그런데 이 원서동 땅이 얼마의 낙찰이 됐느냐? 낙찰이 7억 원에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하도 이제 이분도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일이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느냐. 이래서 제가 부동산에 아예 빠꿈이고 또 그런 쪽에 경매, 여기에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첫째, 이른바 경매를 내놓은 사람하고 낙찰한 사람하고 일종의 특수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왜? 이 사람은 그거를 경매에 내놓았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뺏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낙찰이 크게 되면은 그 와중에서 은행이 이제 돈을 다 먹는 거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은, 거기서 변제를 하고 그 땅의 가치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낙찰의 그 특수관계, 또 은행하고 그 다음에 낙찰가,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는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특정해가지고 누구 쪽에 문제가 있고, 말하자면 낙찰을 경매에 붙인 그 은행이라든가 그 제2금융권, 혹은 말하자면은 이 7억 원을 한 노무현 재단하고 이 중간 사람이 특수관계인가, 아니면 아예 경매를 당한 사람이 특수관계인가, 여러 가지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얽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아주 특수관계가 아니면은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야로가 있어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제 들어오시는, 제보를 해주시는 분이 말하자면은 둘러리를 쓴 거죠. 그 원서동 땅에 그냥 모르고 가서 이 땅 좋은데 나의 꿈을 여기서 이뤄봐야지 하면서 가셨던 게 아주 들러리를 쓴 거다. 즉 노무현 재단과 말하자면은 그 땅의 원주인하고의 들러리를 쓴 뭔가가 이상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거는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거래다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특수거래 내지는 내부자 거래 이렇게라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지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자,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땅을요, 그러니까 2배가 아니라 한 2.5배, 3배 이 정도 주고서 이제 땅을 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비싸게 낙찰이 됐다. 4억대의 감정가, 최대의 감정가가 4억이었는데 그거를 감정가만 줘도 거기서도 될까 말까 요즘 이러는데 7억을 주고 샀다. 이거는 수상해도 엄청나게 수상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노무현 재단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의 이렇게 이 규모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금으로 예금만 현찰이 180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 452억이 있대요. 자, 이러면은 거의 630억 정도의
630억 원 정도의 말하자면은 현찰을 비롯해 갖고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무현 재단에다가 사람들이 막 모금도 해주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노무현 재단이 나라로 하여금 노무현 기념관을 저기 봉화에다가 짓겠다고 한 거거든요. 지금 짓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무슨 깨시민센터 같은 걸로 바꾸고 이름도, 그런 다음에 원서동에다가 이른바 노무현 시민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이 부지를 가지고 이 분리를 해갖고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봉화까지 사람들이 내려가려니까 힘드니까 서울에도 일종의 이 분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그 굉장히 거미줄처럼 뭘 하려고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땅 장사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즉 정말 땅 장사를 할 생각이 없으면은요, 봉화에 짓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태어난 데가 전남 강진인가 그래요. 그러면 뭐 노무현의 신화를 있게 한 호남에다가 하나 짓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원서동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울 한복판 종로에다가. 이거는 결국은 땅 장사 하려는 의도, 나름대로의 재단으로 포장을 해갖고 땅 장사를 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 땅 장사는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라갈 만한데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돈이 630억 정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유시민이가 지발이 저려가지고 검찰에서 뭐 내 통장을 뒤지는 것 같아요.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털어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알릴로에서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한동훈도 얘기했지만 지발이 저려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무현 재단의 운영 체계라든가 거기에 들어있는 돈이라든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즉 노무현 재단이, 자, 우리는 630억 원이 있어요. 땅이랑 뭐 현찰 180억 원이랑.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차명 계좌가 있다든지 그 밖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 많은 뭐 조폭들이라든가 또는 좀 약간 이 세금을 탈루했다든가 뭐 이렇게 이 좀 꿍꿍이가 있는 기업들, 옛날의 기업들이 요즘은 돈에 꼬리표가 달려갖고 기업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사옥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옥을. 응? 왜? 사옥을 지으면서 그 사옥의 비용을 막 부풀리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막 돌리는 거예요. 돈 세탁을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노무현 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다 좋다 이거예요. 돈 세탁도 좋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 세금을 가지고 노무현 재단의 건립비용을 쓰는 겁니다. 이 원서동에다가 이 4억짜리를 7억에 드는데도 우리 세금이 45억 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들이 그렇게 노무현 좋고 막 이러고 노무현이가 자기들 때문에 몸을 던졌다고 생각하면서 피눈물이 절절절절 나는 인간들 많을 겁니다. 뭐 유시민이 뭐 이해찬이부터 시작해서 뭐 이광재니 뭐 그다음에 제일 그런 사람은 이제 노무현이 와이프인 권양숙이 아니겠어요. 돈은 내가 640만 불 받았는데 또 그것만 받은 것도 아니죠. 노무현이 아들 결혼할 때 그때 최도수리한테 11억 원을 줬는데 최도수리가 1억 원은 자기가 배달료라고 딱 생각해갖고 챙기고 별별 일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도수리 청와대에서 사표 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양수기도 꽤 많이 갖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떨거지들 건우니 뭐 딸이니 뭐 아니 걔들도 막 그 아파트 사고 다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김경수에 대해서 아주 권양숙이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한테 우리 경수 잘 봐줘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수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권양숙의 민원 해결사였어요. 비서 노릇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 경수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거는 자기네들이 불량 이권에 대해서 떨구고자 하는 겁니다. 사옥을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그 윤미향이 수법하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윤미향이가 왜 그 쉼터를 저 그 산골짜기에다가 할머니들 기둥도 못하는 데다가 쉼터를 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 비용이 1억 원을 왜 했겠어요? 다 이게 돈 말하자면 세탁하고 지들이 돈을 인마이 포켓을 쫙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영수증 쓰고 그거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이렇게 찌질하게 나오는 얘네들. 근데 자, 이 재단 안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이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울에다가 이 재단 센터를 만들고 기념관을 만들고 그리고 특별 모금을 해야 된다. 100억 원 정도에. 그러니까 100억 원 정도를 모토로 특별 모금을 합니까? 이 재단 이사회에서도. 우리가 630억이나 있고 현찰이 180억이 있으면 그 돈이 112억 원이 들어가는데 홍보비가 12억 원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이 돈에서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해찬이가 화를 그냥 버럭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이해찬이 막 그냥 해골바 가지고 화를 내면서 입조심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그래도 살살살살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쫙 이제 풀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이걸 짓는데 112억 원이 들어가고 정부에서 우리 돈이 45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안부에서 말하자면은 기부금을 기부금을 모금을 하겠다는 게 112억 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은 모두 220억 원이 들어가는데 175억 원 가운데서 말하자면은 112억 원은 자기네들이 모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220억짜리 센터를 원서동에다가 이제 지으니까 이 4억짜리 감정가를 7억에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거기서도 아마 3억 남겼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한테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상화예요. 자, 우리가 김정은이가 4.15 태양절에 이른바 김일성의 태양궁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김정은이 죽었다 막 이런 소문이 많이 났죠. 왜? 이 공산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엄청난 우상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레닌, 호치민, 김일성 다 러시아에서 뭐 특수 뭐 방부제 처리를 해갖고 그거 뭐 1년에 유지비만 해도 몇십억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이 호치민 시 같은 데 가보면 호치민 이렇게 방부 처리한 거를 수많은 시민들이 쫙 줄 서가지고 막 참배도 하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구경할 겸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야, 호치민이는 죽어서도 이렇게 제대로 죽지도 못하고 방부 처리 돼갖고 제물로 도구로 바쳐지고 있구나 이겁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산자들의 제사인 거예요. 호치민은 산자들의 제사밥인 겁니다. 베트남 공산당들의. 그러면 노무현 재단이라는 거 거기서 수많은 막 그냥 방 만들고 노무현이 밀짚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트럭터 몰고 있고 뭐 이런 모든 거 그다음에 노무현의 유품 막 이런 모든 거 하면서 산자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히게 하는 거죠. 우리 노무현의 후손. 나 때문에 나 지키려고 노무현이 떨어져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잘 봐줘야 돼. 그리고 노무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뭘 하든지 문재인이가 돈을 먹든 정수기가 무슨 짓을 하든 다 봐줘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노무현 재단을 지금요 문재인 정권이니까 지금 원서동에다가 한 군데만 짓는 거죠. 다음에 또 쟤네들이 잡아보십시오. 전국 각지에다가 다 지을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의 이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동상이에요. 이 평양에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의 그냥 막 이렇게 보는 한 막 10m도 넘어 보이는 그런 김일성 동상이 있어요. 그거를 맨날 또 닦아요. 그 북한 인민들이 막 우러러보고 거기서 막 눈물 펑펑 흘리고. 공산주의 국가에 그런 거 많죠. 레닌, 스탈린 다 동상을 만들고 우상화를 하는 거예요. 이자마 저것들이요 센터를 만들고 나면은 다음에는 노무현 동상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세종로에도 그 이순신 장군 이렇게 걷어치우고 거기다 노무현 동상 세우고요.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김포공항, 인천공항 이런 데 딱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노무현의 인민이 되어가고 문재인의 인질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처럼 자꾸 세뇌화되고 막 이간질을 시키니까 그냥 노무현이 이 화면만 나와도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북한 인민들이 그러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이상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조선시대에 그냥 사또만 지나가도 완전히 무릎 꿇고 막 영광이라고 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쟤네들이 우리를 정말 17세기 16세기의 농노처럼, 무슨 백정처럼, 무슨 노비처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쟤네들이 노무현 재단에 돈을 쌓아놓고 특별 모금을 하는 것이 이것도 있겠지만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한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밥을 너희들에게 우리는 갈취하겠다. 너희들은 노예로 만들겠다. 그런 노예 선언이다. 노예 거래소다. 노비 거래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